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죠. 짝퉁 보수는 한미동맹 플러스 풀뿌리 민주주의 마이너스, 시장경제 플러스 보수공화주의 마이너스, 종중종북은 한미동맹 마이너스 풀뿌리 민주주의 겉으로 입으로는 플러스지만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재명을 선정한 민주당 144만 4,040명의 시민 경선단에서도 보이죠.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마어마한 축제인데 그대로 했었으면 이낙연이가 돼야 돼요. 근데 이재명을 메이크한다고 사사의입을 불법적으로 해버렸잖아요.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 시장 경제는 마이너스, 보수공화주의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겉으로 입으로 떠르는 걸로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요. 실제 행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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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인 존재입니다. 종북은. 우리는 뭐냐? 냈다 플러스예요. 뿔뿔뿔뿔입니다. 포뿔입니다. 투뿔이 아니라 포뿔. 짝보는 투뿔 투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제는 판이 깨진 거예요. 이게 축에 따라서 컨비네이션이 달라져요. 구분축.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구분축이고 속성이란 말이에요. 한미동맹이란 구분축, 한미동맹이란 속성. 영어로는 프로퍼티라 그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구분축, 풀뿌리 민주주의란 속성. 시장경제라는 구분축, 시장경제라는 속성. 보수공화주의라는 구분축, 보수공화주의라는 속성. 그러니까 구분축 속성인데 이게 옛날엔 이거를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었으면 보수공화주의도 같이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같이 갖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있다고 서로 믿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건 뭐냐? 한 축은 플러스인데 한 축은 마이너스가 있어. 요번에 조전혁 뒷다리 잡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도 깊게 관계한 초대형 범털 정치인 머리카락 딱 붙잡고서 야 당신 말이야 한미동맹 뭐야? 나 플러스지. 나 플러스. 그럼 당신 일반 자유시민에 대한 그런 자유시민의 민주주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플러스지. 그게 뭔데? 잘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축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제는 속성이 따로 놀아요. 따로 논다는 얘기는 조합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달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안 보이던 속성, 옛날에 안 보이던 축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존 판 밖의 플레이어가 등장하죠. 기존 판은 정치적, 사회적 투쟁의 판은 제로섬입니다. 내가 이기면 네가 손해보는 판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많아요. 이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권력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 기존 판은 자 보세요. 미국 국내를 보세요. 고립주의가 득세를 하면 네오콘과 글로벌리스트 좌파가 세력을 잃습니다. 네오콘이 득세하면 고립주의와 글로벌리스트 좌파가 세력을 잃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좌파가 득세하면 고립주의와 네오콘이 세력을 잃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미국이 득세하면 중화 패권주의가 세력을 잃고요. 러시아 패권주의가 득세하면 중화 패권주의와 미국이 약간 세력을 잃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이 이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 진영이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영 안에, 이 5개 지금 진영 안에 속해서 논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나 집단이. 그런데 이게 제각각 놀아버리니까 이제 축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트럼프 이쪽 얼굴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인이 왜 남의 따라 나가서 죽습니까? 왜 우리가 남의 호구가 돼가지고 맨날 무역 적자 나고 그렇습니까? 관세 때려야 됩니다. 우리 미국 산업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고립주의 같이 들려요. 그런데 트럼프 때 가장 큰 군사력 지출을 했고 동시에 군사비 지출의 그 내용이 무시무시해요.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군사비 지출의 반, 3분의 1 이게 전부 이라크, 아프간에 꼬라박혔는데 트럼프는 그걸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비가 다 어디에다 들어갔냐? 무기 닦고 조이고 기름칠 치고 새무기 사들이고 새무기 개발시키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야 트럼프야말로 네오콘 다음네. 네오콘 같이 보여. 그 얼굴은.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미국 뭐 평양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디즈니랜드가 들어가고 정말 북한이 정말 눈부신 발전할 수 있어. 이런 그 홍보 영화 2분인가 3분짜리 만들어서 천연덕스럽게 저기서 틀잖아요. 우리 그 저기 어디야 그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 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글로벌리스트 좌파 같아. 그 트럼프는 저기 아무데도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또 러시아랑 나 푸틴 잘 알아. 시진핑도 잘 알아. 그러면 중화 패권주의 친구 같고 러시아 패권주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진영으로 포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틀 속에.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5개 진영이 다 손해봤어요. 원래 제로섬이면 5 중에 하나 둘은 이익을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전개되는 바람에 고립주의 웃기는 소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어샤이머 고립주의 패권주의 국제 초강대국 패권에 바탕한 고립주의 주장하는 양반인데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렸다고요. 네오콘대로 갔으면 지금 미국의 군인이 거의 폴란드에 집결해야 되고요. 나토와의 대립구도가 막 만들어지고 나토가 직접적으로 깊게 우크라이나에 관계했어야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무기만 살살 그것도 스마트 무기만 밀어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 보고 너 싸워 하고 지들은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럼 네오콘도 아니야 저 스타일이. 뭐 400억 달러 지원인가? 그렇죠? 40 빌리언? 그거 껌값이거든요.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의 규모에 보면 껌값이에요. 그건 지원도 아니에요. 저 정도 규모의 일에. 이라크 아프간 때 20년 동안 쓴 돈이 얼마야? 한 6, 7조 달러니까 한 해에 쓴 게 한 2, 3천억 달러 돼요. 한 해 이라크 아프간 때. 올해 내내 우크라이나 해봐야 미국이 500억 달러, 600억 달러, 뭐 700억 달러밖에 안 쓸걸요. 이라크 때 비하면 껌값이라고요. 미군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오콘도 아니에요, 모델이. 그럼 저게 글로벌리스트 좌파 모델이냐? 그것도 아니야. 글로벌리스트 좌파 모델 같으면은 어떻게든 그 러시아랑 적당하게 평화 연출하면서 유가만 올려서 오일 카르텔 돈 두둑히 챙겨주고 그러기 위해서 뭐 러시아 제재하는 척만 하고 신용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수천만이 싸우니까 글로벌리스트 좌파 성향인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저걸 통해서 중화 패권주의가 이익 받냐? 중화 패권주의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았죠. 국민이 분발하고 세계 경제 제재 때리고 약간의 스마트 무기 지원이 있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깡패짓이 더 이상 작동 못한다. 이거 증명됐으니까 중국이 너희가 뭐하러 지금 대국 굴기 중국몽 일로 일대 뭐하러 하고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 체제야말로 가장 큰 타격 본 거예요. 저거. 러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즉 다시 말해서 기존판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저 5개의 파티 중에 저 5개의 흐름 중에 몇 개는 이익 보고 몇 개는 손해봤어야 돼. 근데 보니까 5개 다 손해봤어. 그럼 판 밖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 밖에 어떤 종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판 밖에 자꾸 이런 게 생기면은 기존 축을 분리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존 속성, 기존 축을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봐야 된다고. 아까 한미동맹 축, 그 플러스 마이너스. 보수 공화주의 축,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세계시장 축,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축 하나하나, 속성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왜 그러냐면 컨비네이션이 그 축의 한 축 안에서의 값이 어떠냐, 그 어떤 값들의 컨비네이션이냐. 아까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짝퉁보수 이 인간들은 요번에 37,000평 개무시하는 거 보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히 이거는 적대시하는구나, 얘들은. 조중동, 국힘의 범털들,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 기여한 친이계 일부, 그 다음에
뭐 최강 박사 같은 이른바 존경할 만한 보수 원로, 존경할 만한 전직 장관들, 보수적 정치, 이거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일세요. 굉장히 상스럽고 무식한 자들일세.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 교수님. 저 밥도 얻어먹고 반포식당에서 인사도 드렸었는데 공적으로 제가 이번에 무지하게 환멸했습니다. 최 교수님뿐만 아니라 최 교수님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다시는 밥 사주지 마십시오. 밥 먹다가 상 없습니다, 이제. 자, 한국에서도 이게 동일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이 인물 자체가 기존 판 바깥에서 존재한다고요. 이 기존 판은 뭐냐, 한국에 이때까지. 기존 보수 기득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기존 가짜 강경파,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자들이죠. 북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핵무장해야 됩니다. 신원식이. 신원식은 제일 막내예요. 그 위가 원유철이. 그 위가 홍준표. 그거 본 따가지고 제야에서 그 주장 북치고 장구 쳐준 게 서경석 목사. 저는 사실은 저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사실은 거의 고등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죽는 길이거든. 윤석열 정부 딱 들어오니까 저거 조용하잖아. 북이 쏴도. 이제 못 가불겠거든. 홍준표 떠들어 보쇼. 또 자체 핵무장 하자고. 신원식 씨 떠들어 보라니까 당신 국회의원 빠지 달고 뭘 겁내? 평소 주장대로 한번 떠들어봐. 또 철없는 소리. 저게 왜 고등 간첩 같은 소리냐면 우리가 핵무장 한다는 얘기는 한국 망하자는 소리예요. 한국은 IAEA 탈퇴하고 그 NPT 탈퇴하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이 핵 가지는 게 공인되죠. 그걸 공인해줘야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북의 핵을 NCND로 딱 묶어놓고 너희 내려놔 하고 밟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고등 간첩 같은 소리인데 그렇다 그래서 신원식 씨나 뭐 원유철, 홍준표, 서경석 이런 분들이 고등 간첩이란 소리는 아니고요. 간첩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고급 간첩 같은 소리. 자, 저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중 세력, 종북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개딸 정치죠. 홍빠, 윤빠, 박빠, 이빠 뭐 이렇게. 지금 이거 다 깨져버렸다고 이제. 저런 식으로 정치 안 해요. 옛날에 언제 교취업과 같이 37,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온라인 실명 인증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강용석에 튀어나와가지고 3파전 10% 이상 지지율 나오는 거 얼마까지 갈지 모르고 또 어떻게 규결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상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뭐 20억 뭐 이렇게 모으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전혁이 지금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임태희 이런 그 초대형 거물 교육감 후보 또 최계훈 이렇게 잘 확립된 교육감 후보들이 조동지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서울에서는 정통성이 있어. 당신 팔 들고 가자 하고 팔 들어주는 거야.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야. 또 그렇게 해서 조전혁을 뽑아놨는데 그 전에 37,000명이 그거를 세상에 범털, 우파, 원로, 전직 장관이라 쓰고 현직 양아치라고 있는 그런 자들이 칼 들고서 그렇게 뒤에서 등짝에 칼질하고 뒷다리 잡고 그 틈을 틈타서 자칭 예비후보 사퇴자 박선영은 다시 어느 순간에 후보로 등장해서 그거 머리 밟고 올라가서 앵앵거리는 거 그것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죠. 태극기라 그러면 저거 극단적 박근혜파 친박 세력 이렇게 매도당해 왔는데 거기 안에서 요번에 37,000명이 투표하고 수천 명이 이 공명선거 감시를 하는 굉장히 고급진 운동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서 이때까지는 반동성애, 반차별금지법, 그 평등법 이런 투쟁에만 딱 국한돼 있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요새 전체적으로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기독교 쪽이 보수 공화 시민 운동이 중요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운동해야 할 수 있고 이런 컨셉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요새 그런 쪽으로 발달하고 있다고요. 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 뭐 진화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태극기나 기독교의 전통적 그런 운동들이 보수 공화 시민 운동으로 진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원래 우리 쪽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지금 좌파가 이렇게 그 컨셉을 가져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속성, 여러 개의 구분축을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젠더 악마들이 이걸 발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깨우쳤다고. 젠더 악마들 얘들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오른쪽 그림이 미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림이에요. 야, 너 말이야. 성기는 남녀 구분돼 있지? 요거 너 그 가운데 사타구니 있는 거 그건 남녀 구별돼 있어. 우리가 그걸 섹스라 그래. 그런데 너 옷을 어떤 날은 너 남자지만 어떤 날은 치마 입고 엄마가 바르는 루즈도 좀 칠하고 엄마가 바르는 분도 찍고 싶어 하지 않아? 그걸 젠더 표현이라 그래. 스타일, 젠더 스타일이라 그래. 표현이라 그래. 그리고 너 마음이 끌릴 때 어떨 때는 여자애한테 끌리지만 어떤 순간에는 남자한테 끌리지? 끌림이 있잖아. 그걸 성욕 지향이라 그래. 어트랙션이라 그래.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어떨 때 생각하면 너 여자같이 느끼지? 어떨 때는 남자로 느끼고. 그걸 머릿속에 젠더 정체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 컨비네이션을 시키는 거냐면 성기는 남잔데 옷은 여자로 입고 다니고 혹 양말은 동성애자들이 잘 신는 색동 양말 신고 구두는 파란 에나멜, 빨간 에나멜 섞어서 신고 그리고 섹스, 성욕 충동은 남자를 봐도 느끼고 여자를 봐도 느끼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엔 나는 성기는 남자지만 내 젠더 정체성은 여자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해괴망측한 컨비네이션 모든 게 무한히 나오는 거예요. 그 무한 컨비네이션을 위해서 쟤들이 identity, attraction, sex, expression 네 개를 축을 구별해 가지고 조합시키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하는 거예요. 쟤들은 악마적 관념을 세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 축을 저렇게 세분화시키는 거를 주입하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쟤들은 없는 것도 축을 만들어서 저 짓을 하는데 우린 눈으로 발견해야 될 축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이거 이제 축을 발견하는 거, 속성을 발견하는 게 이게 어렸을 때 분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3살짜리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삼각형 모양인데 파란, 빨강, 노랑. 뭐 사각형 모양인데 파랑, 빨강, 노랑. 동그라미 모양인데 파랑, 빨강, 노랑. 그래가지고 색깔로 분류해 보세요. 그럼 색깔로 또 분류하고. 그다음에 뭐 삼각형 형상으로 분류해 보세요. 분류하고. 이게 축이거든. 이게 속성이거든. 색깔이라는 속성, 형상이라는 속성.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사과가 다 다른 사과인데 그걸 사과라는 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 속성이랑 비슷한 거라고요. 노란색, 색이라는 속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관찰하고 분류하고, 관찰하고 분류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잘 작동시켜야 된다. 그것이 사실과 진실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주장한 사람이 뉴턴 시대 때의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 사람의 그 지식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탐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사이언스 프로세스 스킬, 과학 과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해겔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해겔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unity of the opposites, unity of opposites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립물의 통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 여러 개의 속성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게 조합 하나로 통일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흐름이나 인간에게. 서양에서는 이런 컨셉에서 저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저게 불교사상이나 여기에 아주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불교사상 보면은 여러 종류의 영혼의 쪼가리, 여러 종류의 인연이 조합돼서 오늘 지금의 내가 나라고 느끼는 요것이 거품처럼 형성돼 있다가 이게 그 인연이 흐름이 끝나면 다시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게 이제 불교적 컨셉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연기, 인연 뭐 이런 것들이. 역은 뭐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역은 음이 양으로 바뀌고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양이 서로 대립하는 듯 하면서도 서로 교류하고 혹은 대립하고 결합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불교 사상이나 역은 워낙에 뭐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걸 다루는 거라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과학적인 거 합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뭐냐. 속성과 축을 보고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서 내가 이 속성에 관해서 이 축에 관해서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를 지향하고자 하지? 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개의 축 중에 중요한 축,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여러 개의 축 중에 하나, 중요한 축이 저 같으면 한 너댓 개는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중요한 축으로 꼽아요.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거 중요한 축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든 뭐든 간에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없으면은 상스런 양아치로 취급해요. 그게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왜 그러면 저는 제가 살아보면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진실 거짓은 프로세스 개념이에요. 그거는 진실에 이르는 프로세스라고요. 옳고 그름,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진실 거짓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 선과학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돼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진실에 이르는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어떤 종류의 합의, 의사결정에 이르는 프로세스. 법치라는 게 법률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올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법률은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냐고요. 37,000명이 모여서 비교적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컨트롤해서 그리고 그 방식은 박선영을 포함한 후보들이 다 100% 동의해서 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나중에 거기에 참여한 자가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에서 공격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자들이 보수나 우파의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닥을 하고 우리 선영이 이따우 태도를 보이냐 이거지. 그리고 당신들이 보수 우파의 지도자냐? 그렇게 써놓고 개생양아치 예절도 모르는 쌍스러운 것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행히 이 과정에서 꿋꿋이 투표한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흔들림이 없고 또 이 과정에서 꿋꿋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임태희 후보나 최계훈 후보가 이 핀치에 몰려있는 조전혁 후보의 손을 당신한테 정통성 있어 라고 들어주고 이런 또 이게 수습되는 또 다른 흐름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한판 붙어보자 이런 용기가 나날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좌표는 조전혁이고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선거 참관인 여기로 이제 같이 모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모풀닷컴이고요. 문자 신청은 010-6368-9901입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우리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